네, 얼마 전에 저한테 상담을 주셨던 분의 사례인데, 우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보유 2년, 조정 대상 지역이면 거주 2년의 요건을 만족시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이분은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 상태여서 부동산을 판 케이스인데, 보유 2년을 만족하는 거는 당연히 아시겠고, 이제 내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거주 2년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거주 2년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고 부동산을 팔고 양도세를 비과세로 신고를 안 했죠. 그래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비과세가 아닌데 왜 양도세 신고를 안 했나요? 라고 이제 연락이 와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거주 2년의 요건은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면 거주 2년 요건은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취득 당시 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면 이 주택이 비록 양도할 때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무조건 거주 2년의 요건을 만족해야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지역들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1주택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주 2년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나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취득 당시에 내가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양도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더라도 거주 2년의 요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 살 때는 반드시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취득하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부동산 세금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취득, 보유, 양도 이 세 단계의 경우에 있어서 세금을 따져봐야 되는데, 취득할 때 취득세에 있어서는 부부 단독 명의로 하든 공동 명의로 하든 세금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유와 양도 시점에 있어서 세금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보유에 있어서 제일 이제 큰 세금이 종부세죠.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로 보유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경우 단독 명의보다는 부부 공동 명의로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즉, 우리 종부세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이제 공시 가격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이제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면 12억 원, 그리고 2주택자부터는 이제 9억 원을 공제하고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2주택자인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20억이라고 하면 나는 20억에서 9억을 공제한 11억에 대한 종부세를 내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부부 공동명의로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면 주택의 공시가격 20억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쪼개진 10억에 각각 이제 9억을 공제한 1억에 대한 종부세를 각각 부담하기 때문에 단독 명의보다는 유리하게 되는 거죠. 즉, 이제 단독 명의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액 9억 원을 공제하고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공동 명의라고 하면 9억을 각각 나눠서 총 18억을 공제하고 종부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단독 명의보다는 공동 명의가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측면에서도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인 H가 주택 한 채를 판다고 가정할 때 그 주택의 시세 차익이 6억 원이라고 본다면, 그 시세 차익 6억 원이 단독 명의라고 하면 나는 6억 원에 대한 시세 차익 양도세를 고려해서 양도세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부부 공동명의라고 한다면 이 6억에서 각각 부부 공동명의로 쪼개진 3억에 대한 양도소득 세율을 부담하기 때문에, 6억에 대한 양도세율을 부담하냐, 6억에 대해서 소득을 쪼개진 3억에 대한 양도세를 부담하냐라는 것은 그 양도소득 세율을 부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가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당초에 남편 단독명의로 취득을 한 주택을 공동명의로 한다면 당연히 이제 공동명의로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 아내는 이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거고요. 그 공동명의로 한 주택을 팔 때 이제 그 양도세 측면에서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부부간 증여 부분에 대해서 23년도 증여 부분부터 개정된 사항인데, 사실은 단독 명의보다는 당연히 제가 부부 공동 명의가 유리하다고 해서 단독 명의를 공동 명의로 증여를 한 다음에 이제 파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부간 증여는 증여하고 10년 이후에 팔아야지만 이제 절세 효과가 있다. 원래는 5년인데 23년도 1월 1일 이후 증여하는 부분부터는 10년으로 연장돼서 이제 양도할 때 이제 양도세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 이제 애당초에 공동명의를 가져올 때 아내가 소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분율을, 우리가 공동명의라면 반드시 5대5는 아니거든요. 6대4도 될 수 있고 7대3도 될 수 있으니까 그 아내한테 줄 수 있는 6억까지의 증여 공제를 생각한 다음에
증여세가 안 나오는 범위 내에서 이제 공동명의 지분을 책정하든가 아니면 아내에 대한 공동명의를 책정할 때 조금의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이제 일정 부분의 이제 지분율을 책정하는 방법, 그렇게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단독 명의가 유리한 경우는 사실 드물어요. 예. 저는 웬만해서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보유 측면, 양도 측면에서 충분히 이제 그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단독 명의보다는 무조건 이제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조금 말씀을 드려요. 제 생각에는 0.5채씩 각각 나누어서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 두 채를 각각 단독 명의로 가진다면 요거는 이제 내가 집을 하나 팔 때 그 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집을 두 채 갖고 있지만 내가 한 채를 팔 때 이 집을 팔 때도 결국 0.5채에 대한 양도세 부분을 내가 부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내가 한 채 들고 있고 내가 한 채 들고 있는데 그 아내가 한 채 들고 있는 집이 10억이에요. 근데 그거를 0점으로 쪼갰어.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5억에 대한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그게 아내가 10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되냐, 아니면 남편이랑 아내랑 각각 5억씩 쪼개진 양도세를 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공동명의로 소득이 분산되면서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세청에서 선정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의 기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이제 발표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이 조사 대상 기준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행동을 할 거기 때문에 국세청에는 무작위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제 자금 출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 출처 조사 제출 대상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은 소지하는 주택에 관계없이 취득할 때 모두 이제 해당이 되고,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때, 그리고 법인 명의로 취득할 때는 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는 주택의 취득이라면 일정 규모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봐서 이제 세무서에서는 내 소득을 벗어나서 취득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라든지 증전 대여가 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출처 조사의 대상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금 출처 조사는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재산의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의 규정과 관련이 있는데요.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할 때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봐서 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 명의의 집 취득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아들 자금 3억, 아버지가 이제 7억을 줘서 아들이 이제 그 집을 취득한다고 했을 때, 아들이 당연히 그 7억에 대한 주택 취득 자금을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해서 세무서에서는 아버지 자금으로 그 집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지게 되면 아들은 아버지 자금 7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서 증여세와 관련된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 출처가 잘못된 경우라고 한다면 그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봐서 증여세와 관련된 가산세를 부담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